자, 이번 시간에는 뉴턴의 운동법칙에서 여러가지 힘 중에 중력, 그리고 장력, 수직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념 정리를 하자면 두 물체 사이의 중력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이게 이제 말률력의 법칙, 이른바 말하는 말률력의 법칙이죠. 그죠? 그리고 각 물체는 이제 서로 다른 물체의 중심을 향해서 당겨진다는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중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 강력은 이제 각 물체를 다른 물체로 밀어내는, 물체로부터 밀어내는 접촉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접촉력이다. 그래서 평면일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힘일 거고, 이렇게 경사면에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용하겠죠. 그래서 접촉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접촉력이 수직 강력이고, 사실 평행하게 작용하는 접촉력도 있는데,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마찰력이에요. 그래서 마찰력은 우리가 따로 다루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루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줄을 통해서 작용하는 힘이 이제 장력인데, 여기서 줄의 양 끝에 이상적인 줄이라는 것은 이제 줄의 질량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을 때, 줄의 질량을 0이라고 이제 놓았을 때, 줄의 양 끝에 이제 작용하는 힘은 이제 동일한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또 자세히 보고, 도르래가 이제 나오는데 도르래도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력은 이제 영어로 gravitational force인데, 두 물체 사이에 이제 서로 작용하는 인력을 우리 중력이라고 그러고, 뉴턴의 만륜력 법칙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는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그리고 그들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인력을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공식으로 나타내면 질량 m1과 m1이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둘 사이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비례상수 g를 이제 말률력 상수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성, 그리고 단위는 요거 사실 외울 필요가 없죠. 요 공식을 잘 생각해보세요. 요 공식을 보면 얘가 이제 단위가 뉴턴이단 말이죠. 그리고 이쪽 편에 보면 얘가 킬로그램 제곱이고, 요거는 이제 미터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 곱해가지고 뉴턴이 돼야 되니까, 즉 얘를 갖다 이쪽으로 이항시켜 버리면 되죠. 그럼 이 단위가 나오죠. 그래서 단위는 굳이 사실 외울 필요가 없다.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력이 있으면은 필연적으로 이제 무게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요게 뭐냐면 물체와 지구 사이에, 뭐 꼭 지구에서의 무게를 이야기할 땐 지구고, 뭐 달에서 무게를 이야기할 땐 달일 거고, 다른 행성이면은 다른 행성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구에 있으니까 지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체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측정값을 우리가 무게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무게는 지구 표면 근처에서 질량 m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Wmg다. 아까 중력의 크기는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약간 다른 것 같지만 사실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같은 거예요. 조금 더 연결을 지어줄 텐데, 어쨌든 이때 이제 이 g는 중력 가속도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뉴턴의 3법칙 생각, F는 ma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물체를 놓으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떨어지는데 가속도 g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 m이라는 물체가 가속도 g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얘한테 미치고 있는 힘이 mg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미치고 있는 중력이 mg가 미치고 있을 텐데, 그게 이제 무게라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무게라고 부른다는 거고, 그리고 무게의 단위는 당연히 힘의 단위니까 뉴턴이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얘랑 이제 요 뉴턴의 만륜력 법칙이랑 연계해서 생각하면은, 보시면은 여기서 W라는 것은 아까 이제 얘가 mg잖아요, 그죠? mg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무게는 결국은 중력의 크기란 말이죠. 지금 이제 이게 마치 대등한 것처럼 그렸지만, 이제 지구가 있고 여기 있어도 어차피 얘를 이제 아주 크게 그리고 얘를 이제 아주 적게 그렸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지구의 반지름이 거의 될 텐데, 어쨌든 그 거리 r이랑 요거랑, 근데 얘가 이제 mg랑 같으니까 여기서 보면 m을 이렇게 딱 나누고 생각하면 g라는 그 결국 뭐가 된다? 얘가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요 R이라는 것은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 그래서 만약에 지표면에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지구의 반지름이 될 테지만, 뭐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죠. 이게 공중을 날고 있는 비행기 같은 게, 있으면은, 어쨌든 여기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 R이 약간이라도 더 커지면은, 중력 가속도가 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산 꼭대기에 있을 때가, 이 해수면에 근처에 있을 때보다 약간, 중력 가속도가 작을 거단 말이죠. 따라서 무게도 약간 작게 되는 거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물체가 이제 서로 상대 물체의 작용 아니면 서로의 상호작용 짝이다는 거죠. 우리 작용, 반작용 3법칙 배웠죠. 그죠? 3법칙 배웠는데, 그래서 결국은 보면은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는 이 힘이나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나 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해야 된다는 거는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구의 질량이 이거고, 지구의 질량은 이거고, 지표면에서 질량이 M인 물체의 무게는 그럼 어떻게 나타내지느냐? 이렇게 이제 나타내지겠죠. 지구 반지름, 그리고 지구의 질량, 그리고 이제 질량 M, 이렇게 이제 나타내질 텐데, 요걸 갖다가 이렇게 M을 이렇게 딱 뺐을 생각하면 얘가 뭐가 된다 그래서 얘가 이제 중력 가속도 G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중력 가속도 G는 얘가 되고, 물론 이제 지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중력 가속도인데, 이제 요걸 또 이제 중력장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개념인데, 이제 관점이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력장이라고 부를 때는 중력 가속도는 이제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인데 보면 F는 ma식을 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A는 또 뭐가 돼요? m분의 F가 된단 말이죠. 그럼 요걸 단위를 다시 쓰면 뉴턴 퍼 킬로그램이 되죠. 그죠? 단위 질량당 힘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요건 뉴턴이 1뉴턴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기 때문에 사실은 뉴턴 퍼 킬로그램은 사실은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랑 같은 단위예요. 같은 단위지만은 이제 요 중력장이라는 걸 좀 더 자세히 부각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단위를 이렇게 쓰는 건데 요거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거다 이거죠. 그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지구의 반지름하고 요 만료력 상수랑 그리고 지구의 질량이랑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거꾸로 갔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구의 질량을 잰 적은 없겠죠. 지구의 질량을 잰 적은 없어요. 그죠? 어떻게 재겠어요? 저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G를 먼저 알고, 그러니까 중력장의 크기를 먼저 알고, 거기서부터 역으로 추산해서 지구의 질량을 재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태양의 질량이라든가 다른 행성의 질량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그럼 질량 M인 물체가 있으면은 지표면 근처에서는 중력을 받기 때문에 무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질량과 무게의 관계는 W는 mg가 되는 거죠. 물론 벡터 형태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이제 무게, 즉 중력을 나타내고 G는 중력장 또는 이제 중력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력장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둘의 방향 모두 이제 아래를 향하고 뭐 요거는 뭐 이탈릭체로 쓴 G는 요거는 이제 인쇄할 때 이제 이야기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력 가속도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가 될 수 없는 9.8m per second 제곱 혹은 뭐 그 9.81 뭐 쓰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요거는 혹은 뉴턴 퍼 킬로그램이든지 요거는 이제 벡터의 크기를 이제 나타내는 거니까 음수로는 쓰지 않는다. 우리가 1차원 운동에서 이제 가속도를 쓸 때는 AY 쓸 때 마이너스 G 이렇게 썼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G를 썼지 그냥 G를 쓰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얘는 그냥 양수라고 이제 우리가 놓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지구의 중력장변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하면은 지구가 이렇게 약간 자전축이 이렇게 되면 뭐 내가 과장해서 그랬지만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지구 그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보면 거의 완벽한 구처럼 보이지만은 왜냐하면 요 길이 차이랑 요 길이 차이랑 극히 작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어쨌든 약간 부풀어 있어요. 적도가.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빙빙 돌다 보니까 이제 얘가 부푸른 거죠. 약간. 그렇기 때문에 요 적도 부근에서의 중력장의 크기가 왜냐하면 거리가 약간 더 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북극 쪽에서의 중력장의 크기보다 약간 작은 거예요. 여기가. 해수면에서 장의 크기가 극지방에서 가장 크고 적도 지방에서는 가장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기 자체가 또 뭐 거의 아주 이제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은 지구 중심에서 거리가 점점 증가하고 상해 세기는 점점 감소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철이 많이 묻혀 있는 어떤 그런 예, 밀도가 높은 지역에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서는 이제 G가 약간 커지게 되는 거죠. 중력이 약간 커지니까. 그렇지만은 평균값은 지표면 근처에서 평균값은 우리가 익히 아는 요 9.8 혹은 9.81 뉴턴 퍼 킬로그램 해도 되고 미터 퍼 세컨 제곱해도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럼 킬로그램 단위로 과일의 무게를 재기했는데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나라에서는 과일을 사고 팔 때 뉴턴이나 파운드 같이 무게의 단위로 팔지 않고 우리 뉴턴이란 단위로 저기 뭐야 정육점에 가가지고 고기 100뉴턴치 주세요. 뭐 이렇게 말 안 하죠, 그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건을 이야기하지만은 어쨌든 킬로그램이나 그람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질량 단위로 파는데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저울은 힘을 측정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질량을 우리가 직접 측정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힘을 측정해서 그걸로부터 이제 질량을 다시 이제 역산을 하는 건데 어쨌든 눈금이 이제 무게가 아니라 질량을 가리키도록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는 힘을 측정하면서 무게를 측정하면서 이제 그 질량 단위로 이제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울에 올라가면은 실제로는 이제 뉴턴을 재면서 킬로그램이 나오도록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350g의 신선한 무화과를 샀다면 그 무게는 얼마인가? 무게는 어떻게 된다? 뉴턴 단위로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W는 mg가 되니까 m 곱하기 g 하면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미터 퍼 세크 제곱 안 쓰고 뉴턴 퍼 킬로그램 하면 요 킬로그램 없어져 가지고 뉴턴 나오죠, 그죠? 그래서 3.43 뉴턴 있다 하는 거죠. 만약 이걸 파운드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운드는 1파운드 이 뉴턴당 이 0.2248 파운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0.771 파운드가 된다 하는 거죠. 무화과의 무게는 3.4 뉴턴 혹은 0.771 파운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킬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얘는 질량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무게라는 말을 쓰는데 엄밀하게는 이제 킬로그램이 질량이고 무게는 이제 뉴턴이나 파운드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실생활에서 뭐 뉴턴 단위로 다 환산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도 되긴 하지만요. 어쨌든 자 고비도에서의 무게 뭐 이렇게 비행기가 이제 높이 이렇게 날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반지름보다 이제 조금 더 먼 거리에서 이제 날고 있는데 몇 킬로 상공에서 날고 있냐면 6.4킬로 상공에 있을 때 몸무게가 지상에 있을 때와 비교하면 몇 퍼센트나 변하는가 또 한번 봅시다. 지상에서 몸무게에 대한 기의 몸무게 비는 자 이게 이제 지상에서 이게 이제 요 저기 뭐야 비행기 내에서 그러면은 지금 위에 있는 거는 다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눠버리고 결국 거리죠, 거리 그죠? 그래서 이게 분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요거 뒤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 높이가 지금 6.4km란 말이죠. 근데 지구의 반지름이 얼마? 6,400km 혹은 여기 조금 더 정확하게는 6.37 곱하기 12 육성미터고 6.4km니까 6.4 곱하기 12 삼성미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사실은 이제 0.998이 나오더라는 거죠. 0.998이니까 요거 1에서 0.998 빼면 얼마? 0. 여기서 0.0029 그죠? 그래서 0.00이니까 이걸 100으로 나누면은 그런 퍼센트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0.2%다. 0.2%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미약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고도에 가면 몸무게가 약간은 줄어든다 하는 거죠. 자, 아주 먼 세상이 뭐 이렇게 이것도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 태양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한낮 정오에 지구의 적도 위에 있는 질량 70kg의 사람이 받는 태양에 의한 중력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어, 뭐 이거 있고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가장 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태양이 물론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크지만은 사람이 이제 여기 있을 때의 무게를 이제 비교해 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요 차이라는 건 지구의 지름만큼의 차이가 나겠죠. 그거 어, 그걸 이제 보고 자전거 정우 사이 태양에 의한 가속도의 차이. 가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힘을 구하고 나면 힘을 질량으로 나눠버리면 그게 이제 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구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정오의 사람으로부터 태양까지의 거리를 구하려면 지구 중심에서 태양 중심에서까지의 거리에서 지구의 반지름을 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자정에는 지구의 반지름을 더하면 되고요. 그래서 요 두각 차이가 너무 작기 때문에 계산 과정에서 자릿수를 적당히 유지를 해야 돼요. 일단은 안 그러고 그냥 유효 숫자 뭐 세 자리만 하겠다 그러고 하면은 똑같은 결과를 이제 갖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주의하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태양의 자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와 지구 반지름 RE를 하면은 정오에서는 어떻게 돼요? 거리가 원래 태양부터 지구까지, 여기 태양부터 지구까지 거리 이렇게 나온 거는 이제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거든요. 그래서 지구 중심에서 태양 중심까지의 거리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요 표면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만큼 지구 반지름만큼 빠지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대입하면은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이제 계산했어요. 요걸 이제 유지를 했고, 그 다음에 자정에는 이제 똑같은 걸 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거리가 약간 더 길겠죠. 그래서 이제 힘이 약간 더 작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차이를 보면은 굉장히 적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자전과 정오 사이 태양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가속도의 차이를 구하려면 힘의 차이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오에 약간 더 크고 이제 자정이 좀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정오에 구한 게 요거고 자정에는 요거다 이 말이죠. 그걸 이제 70kg 나누고 나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가속도가 그 100만 분의 1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되니까 거의 뭐 눈치를 챌 수가 없는 수준이죠. 자, 그 다음에 행성 XS의 무게 뭐 그런데, 자, 여기 뭐 일단 여기 뭐 무주인이 임무 수행을 위해서 어떤 행성 표면에 착륙했는데 그 행성은 지구에 비해서 질량이 3배이고 그 행성의 질량이 3배고 반지름은 2배다 이거죠. 그러면 그 우주선의 행성에서의 무게는 지구에서의 무게의 몇 배인가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중력장이라는 것은 이 R 뭐 지구 표면에서 그리고 ME 이렇게 썼죠. 그죠? 또 마찬가지로 요건 이제 지구에서의 그거고, 그러면 이제 행성 X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만류 인력 상수는 말 그대로 만류 인력 상수니까 이건 우주 전체에서 다 똑같은 거고, 여기서 이제 RX 제곱분의 MX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비교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무게는 결국은 질량은 어차피 같을 거니까, 그죠? 같은 거에, 같은 물체의 이제 무게를 비교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하면 mx는 3me, 그러니까 요거 지구 질량의 3배고 지구 반지름의 2배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 wx를 구하면 g는 rx의 제곱분의 요 mxm 이렇게 되는데, 그럼 rx가 반지름이 2배 그리고 무게는 3배, 질량은 3배,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결국 요거 제곱하면 4가 되니까 4분의 3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요거는 뭐예요? 지구에서의 무게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4분의 3 WA. 그러니까 지구에서의 무게에 4분의 3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직 항력으로 가면, 수직 항력은 이제 영어로 normal force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normal 하다는 건 이제 수직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영어로는 이제 정상적이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 수직하게 이렇게 딱 있으면 이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이쪽으로도 기울지 않은 상태. 그걸 이제 normal 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잘 이해를 하시고요. 어쨌든 수직 항력. 그래서 우리가 이제 N 또는 뭐 소문자 N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뭐 수직 항력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접촉하고 있는 두 물체가 서로 다른 물체의 접촉면을 뚫고 지나가는 것을 방지하며 접촉면의 수직인 힘을 우리가 수직 항력이라고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평면에 이렇게 책이 이렇게 넣어 있으면은 책에 무슨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지구가 끌어당기는 책의 무게가 있죠, 그죠? 책의 무게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상면이 책을 떠받치는 힘, 바로 수직 항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수직 항력과 무게가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책상을 이렇게 기울여 놓고 있으면은 책에 작용하는 무게는 아까랑 똑같죠, 그죠? 똑같은 무게가 작용하는데 책상이 얘를 떠받치는 힘은, 요거는 이제 수직 항력은 아까랑 이제 무게가 다른 거죠.
그럼 이제 마찰이 만약에 없다면 얘가 미끄러질 텐데, 마찰이 있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 마찰은 이 면에 이제 나란하게, 면에 평행하게 작용하는 힘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다 그랬습니다. 따로 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평면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책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책상이 결국 떠받치는 힘이 책의 무게도 떠받쳐야 되지만, 내가 내려 누르는 힘도 받아줘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와 얘의 합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수직 항력과 무게는 일반적으로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특수한 경우에만 같고, 수직 항력과 무게가 같고, 나머지 웬만한 경우에는 다르다 하는 걸 잘 인지를 하시고요. 조금 이따 이제 세세하게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원래 이렇게 요 눌리지 책이 없는 여기서는 이렇게 이만큼 이렇게 안 눌려져 있어. 원자들 혹은 분자들 사이에 이제 거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책을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눌려가지고 이렇게 여기 촘촘하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미는 복원력, 그게 바로 이제 수직 항력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물론 이제 아주 엄밀하게 들어가면 요게 그렇게 맞진 않지만, 그래도 그냥 이 개념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이 정도로 이제 충분하겠죠. 그래서 요 원자들 사이에 이제 용수철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에 이제 이 자기와는 이 서로 이제 끌어당기고 있는 이 결합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용수철처럼 작용하는데, 정확하게 용수철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뭐 근사적으로 용수철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원자 용수철 비율을 많이 쓰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자세히 하나씩 하나씩 봅시다. 만약에 수평면에 이렇게 있는데, 수평면에 가만히 놓여 있어요. 질량이 M 물체가. 그러면은 얘한테 이제 작용하는 무게가 있죠. 그게 mg고, 그리고 책상이 얘를 위로 떠받치는 수직 항력이 있고, 그럼 이때 이거는 가만히 있으니까 정지해 있기 때문에 힘이 평행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합했을 때 0이 돼야 돼. 그래서 m-mg. 여기서 합했는데 왜 마이너스가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두 벡터를 합하는데, 만약에 이 방향을 내가 플러스로 하면 얘는 n이고 얘는 마이너스 mg라고 써야 되죠. 그죠? 그래서 두 힘을 합했을 때 0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항상 벡터라는 걸 이제 잊지 말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을 풀면 n은 mg가 된다. 그래서 수직항력의 크기가 그 물체의 무게와 같다. 그런데 만약에 자, 여기서 물체가 있는데, 이 mg는 뭐 내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작용하겠죠. 중력은. 그런데 만약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 내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 수직인 힘만 비교하면은 이 힘의 수직 성분과 수평 성분이 있는데, 요것만 이제 비교합시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마찰을 다룰 때 요 수평 성분도 중요한데, 일단 수직 성분만 다루면은 얘랑 합해가지고 얘랑 같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수직 항력 N은 결국은 뭐랑 같다? mg에서 얘를 뺀 거랑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얘랑 더해가지고 얘랑 같으니까. 그죠? 여기서 보듯이. 그래서 여기 공식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F는 MA 되는데 A는 어차피 0이니까 정지해 있으니까. 근데 이제 N-mg 플러스 F 가해준 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N은 결국 어떻게 된다? mg 마이너스 F 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F가 이제 아까 여기서 이제 위로 끌어당길 때는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작용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N이 이제는 커지겠죠. 그래서 mg도 받쳐야 되지만 얘가 이렇게 내려 누르는 힘 요만큼도 이제 받쳐야 된다. 그래서 이때는 아까는 n이 mg 마이너스였지만은, 그죠? 마이너스 f 사인 세타였지만은 지금은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돼요. 자, 그리고 운동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가속이 되고 있어요. 위로 만약에 가속된다고 칩니다. 그러면은, 자, 얘는 지금 엘리베이터 바닥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 물체는. 그러니까 이 바닥이 힘을 미치고 있을 거예요. 바닥이 가해주고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얘한테 미치고 있는 무게가 있고. 그럼 어쨌든 이 물체에 미치고 있는 힘은 얘랑 얘가 다예요. 그럼 이거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m-mg가 돼가지고 그게 뭐가 돼야 돼? ma가 돼야 된다. 얘가 위로 지금 가속되고 있으니까. 아까는 이제 얘를 0으로 놨는데 정지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정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F는 ma식을 쓰는 거죠. 뉴턴이 이 법칙을 써서. 그래서 m-mg가 may가 되니까 n은 결국 어떻게 된다? mg에다가
또 요거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만약에 A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밑으로 가속되고 있다. 밑으로 가속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으로 가속되고 있으면은 여기서 mg가 있고 수직 간격이 조금 작을 거예요. 그죠? 수직 간격이 조금 작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때는 n이 mg 빼기 may가 된다. 그래서 그거 이제 그래서 요 ay가 이제 지금 플러스인 경우고 만약에 아래로 가속되고 있을 때는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요 MA 요걸 이제 관성력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요건 이제 우리가 뉴턴 법칙 응용해서 다시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사면에 있을 때 수직 항력을 보시면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어떻게 되나요? 중력을 요 힘을 이제 XY 성분으로 나누고 싶겠지만 자 경사면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요 XY로 안 하고요. X 프라임, Y 프라임, 요 경사면을 따라서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을 X 프라임이라고 하고 경사면의 수직인 방향을 Y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요 mg라는 놈을 어떻게 분해할 수 있냐? 경사면의 수직한 성분과 경사면과 나란한 성분으로 이렇게 분해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리고 자 경사면의 각도가 얘가 세타면은 얘가 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mg 요 성분은 뭐가 돼요? mg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요 성분은 mg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mg 사인 세타, 여기 mg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이제 요게 이제 플러스, 요 윗방향이 플러스니까 요 방향은 이제 요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수직 성분만 보면은 얘가 있고, 그리고 얘가 여기 이제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있고, 요 두 개가 이제 같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요걸 마이너스로 나타내면 요거 두 개를 더해서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눠지고 그렇게 되면은 n-mg 사인 세타가 0이 되니까 지금 이제 또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n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설사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경사면을 따라서 움직이지 경사면의 수직 방향으로는 아무런 운동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ay 프라임 성분 얘는 0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고 경사면에 대한 수직 간격은 중력의 경사면의 수직한 성분과 크기가 같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력이 경사면을 따라서 물체에 작용하는 mg 사인 세타인데 요거는 이제 뭐 그냥 마찰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이제 미끄러져 내려갈 텐데 요 힘을 받으면서 내려가는 거랑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력을 살펴보면 장력은 이제 영어로 이제 텐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T를 많이 쓰죠. 어쨌든 물체의 줄을 매어 잡아 당기면 이제 줄에 작용하는 거고, 줄의 방향을 따라서 작용하고, 그 다음에 물체와 줄을 당기는 사람 모두에 작용한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당기고 있으면 물체에 당기고 있으면은 이 장력은 줄을 따라서 작용하니까 요 물체만 따로 떼서 보면 요 물체에 작용하는 건 뭐다? 장력을 T라고 했을 때 그럼 손에 작용할 때 손에 작용하는 힘은 뭐다? T. 근데 요거랑은 같다는 거죠. 크기가. 그래서 요걸 이제 장력이라고 그러고, 물론 이제 이때 우리는 이 줄의 질량이 무시될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 T랑 요 T랑 이제 같다. 모든 곳에서 장력은 같다라고 놓을 수가 있고요. 질량이 무시될 수 없으면은 모든 곳에서 장력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사슬이 있는데 지금 보면 요 사슬이 샹들리에에 작용한 힘이 요거고 요 사슬이 천정이 작용한 힘이 요건데 사슬의 무게를 무시할 수 있을 때는 요 두 힘의 크기가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조금씩 달라지겠죠. 이쪽이 이제 위로 갈수록 이제 장력이 이제 커질 텐데 왜냐하면 줄의 무게까지 수행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뭐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장력이란 개념은 우리가 이런 근육 같은 거 할 때도 이제 비유를 해서 이제 쓰는 거죠. 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다는 거죠. 그럼 요 장력도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자세히 좀 다뤄봅시다. 그래서 그냥 정지해 있다. 그럼 이 물체가 이렇게 줄에 매달려 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 물체에는 중력, 즉 무게가 mg가 아래로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지고 있을 거고 그거를 줄이 이제 잡고 있으니까 줄이 이제 장력을
가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 F는 MA에서 A는 0이니까 정지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T-mg 해서 그 힘을 다 합하면 어떻게 된다? 0이 되니까 T는 mg가 된다. 그래서 장력은 매달린 물체의 무게와 같다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이제 수직 강력의 경우와 비슷하게 이제 바닥에 놓여 있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경우 생각합시다. 그럼 이 물체에 미치고 있는 힘이 뭐 있어? 장력하고 무게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위로 이렇게 가속되는 경우에 보면은 결국은 장력 더하기 중력, 물론 이제 벡터적으로 더하니까 이제 사실 이제 빼지는 게 되는데 T-mg가 뭐랑 같아요? MA랑 같단 말이죠. MA랑. 그러니까 T에 대해서 풀면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위로 가속된다면 줄의 장력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무게보다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mg보다 더 커지는데 만약에 아래로 가속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마이너스가 된다 그랬죠. 그때는 이제 장력이 줄어든다. 자, 만약에 줄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뭐 대칭된 방향으로 작용하는 두 장력이 있다고 치면은 이건 보시면은 둘이 이제 똑같으니까 똑같은 상황이니까 당연히 뭐 둘이 크기가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t 이렇게 되는데 보면 이제 수직 성분만 보면은 t 코사인 세타단 말이죠. 그 t 코사인 세타 두 개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mg랑 같아야 되겠죠. t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각도가 만약에 세타 1, 세타 2가 다르다면은 여기 또 T1, T2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풀어 써야 되겠죠. 그럼 대칭이 아닌 방향으로 작용할 때, 뭐 줄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럼 이제 얘를 T1이라고, 얘를 T2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이제 MG가 작용하고. 그러면 이제 수직 방향만 우리가 만약에 따진다면은, 일단 T2의 이 수직 성분이 뭐예요? 그게 이제 T2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T2 코사인 세타랑 요거랑 T2 코사인 세타랑 MG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식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장력 T2는 결국 어떻게 쓸 수 있다? 코사인 세타분의 MG라고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MG보다 이 장력 T2 자체는 MG보다 더 커야 되겠죠. 왜냐하면 T2의 요 성분 요게 MG랑 같으니까 얘는 이제 아무래도 더 크겠죠. 그러면 이제 T1을 봅시다. T1은 결국 뭐랑 같아야 돼요? T2의 수평성분, 요거랑 같아야 돼. 요거 두 개가 같아야지 얘가 정지하고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T1하고 T2 사인 세타랑 이제 같아야 된다. T1은 T2 사인 세타인데 T2가 아까 뭐였어요? 사인 세타분의 mg였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제 지금 이렇게 공식들이 나오는데 이 공식들을 외우지 마시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는지 그걸 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된다 하는 거죠. 자, 뭐 도르래, 이상적인 도르래는 도르래 자체가 이제 질량이 없는 거죠. 질량이 없고 마찰도 없고 이제 그런 거. 그리고 줄의 이제 접선 방향으로 이제 힘을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줄이 이렇게 있을 때 줄의 접선 방향으로 다른 힘을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이 없으니까 힘의 방향만 바꿔주는 역할을 하지. 실제 이제 도르래는 마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힘을 작용하는데요. 실제로는 근데 이제 지금 이상적인 도르래를 따지니까 복잡한 거 다 배제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도르래에 걸쳐 있는 이상적인 줄의 장력은 도르래 양쪽에서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 줄에 이 줄에 같은 줄이잖아, 그죠? 그래서 아까 보면 장력 이야기할 때 같은 줄일 때는 이 한 줄이니까 그 장력이 같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양쪽에 이제 줄의 장력은 동일하다. 그래서 줄이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바꾸지 않고 방향만 바꿔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예를 보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F라는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으면은 끌어당기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MG가 있고 그리고 장력 T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이 T랑 MG랑 이제 같아야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잡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아래로 당겨서 위로 가속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면 장력 T가 MG보다 약간 더 커야 되지만은 어, 그렇지 않고 만약에 등속도로 움직이는 경우라면은 힘이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같아야 되고 그럼 이 힘은 보시면은 내가 줄을 끌어당겨 줄이 이렇게 있을 때 손이 있고
이거 약간 따로 그려봅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줄에다가 지금 가하고 있는 힘이 뭐예요? 줄에다 가하고 있는 힘이 F단 말이죠. 그 말은 줄은 나한테 이 방향으로 F의 힘을 가하겠죠. 근데 이 힘은 결국 장력이랑 같죠. 그러니까 이제 F는 장력이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 예를 이제 좀 들어보면, 이렇게 지금 도르래가 이제 지금 이런 움직 도르래가 있고, 움직 도르래를 보면 이제 학생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도르래가 되어 있을 때 내가 이제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어. 그래서 1804N의 무게를 내가 이 줄로 이제 끌어당기려고 그래. 일정한 속력으로. 일정한 속력이니까 평형 상태라는 거죠. 그죠? 가속도가 없으니까. 평형 상태라는 건 이제 가속도가 0이라는 상태니까. 그래서 위쪽으로 돌리고 있다. 움직이고 있어도 그냥 정지 상태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A, B, C라고 나타낸, 그래서 요 A줄은 요 줄이고, 그죠? B줄은 요 줄이고, C줄은 이거 전체, 이 줄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 한 줄이니까 이 줄에 여기 장력이나 여기 장력이나 여기 장력이나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보자 이거죠. 그 도르래 L과 R이 있는데, 자, 요걸 이제 보시면은, 요걸 이제 각각의 포인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물체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 줄에는 TA라는 장력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요거의 무게 그걸 이제 W라고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TA는 결국 뭐랑 같아야 된다? 무게랑 이제 같아야 돼. 근데 도르래를 요거 보면 도르래 L 요걸 보면은 도르래 L 양쪽에는 어떻게 돼? 요 장력인데 요 장력은 TC인데 C 줄이니까 같죠?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미치는 힘은 여기서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은 TA죠. 그죠? 요거랑 같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TC라는 거는 TA가 얘랑 같으니까 TC는 두 개의 TC가 요거 하나니까 결국 TC는 요 무게의 반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도르래 R을 보시면은 도르래 R에는 아래쪽으로 이제 TC 그죠? 요 장력이 이렇게 왜냐하면 요쪽 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TB 이렇게 이제 되는데 TC가 벌써 우리가 요거의 반이라는 걸 알죠. 그럼 이제 요 줄 요쪽 편에 보면 손으로 잡고 있는 요 줄 그죠? 요 줄이 내가 이제 가하고 있는 힘이니까 결국 내 손에 가해진 힘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가하는 힘은 결국 TC라는 거죠. TC니까 TC는 결국 무게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1이잖아. 그죠? 무게 2분의 1만 내가 가해도 그러니까 이런 움직도를 이용하면은 내가 훨씬 더 무거운 내가 낼 수 있는 힘의 2배까지 이제 무게를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되고 요건 이제 벌써 다 했으니까 그냥 TC가 아까 두 개의 TC가 TA랑 같단 말이죠. 이제 내가 902N만 줘도 결국 얘를 이제 들어 올릴 수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TV는 얘랑 같으니까 그죠? 결국 TV는 결국 얘랑 같겠죠, 그죠? 그거는 뭐 TV까지 이제 하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한 남성의 몸무게가 지구에서 900N이다. 지구에서 900N이니까 질량이 있겠죠, 그죠? 질량 계산할 수 있는데, 자, 지구에서 중력 가속도가 9.8m/S니까 아니면 뉴턴 퍼 킬로그램이니까 사실 이제 900을 9.8로 나누면 질량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중력 가속도가 25.9m/s 제곱인 목성에서 이 남성의 몸무게는 얼마인가? 그래서 우리가 몸무게 W는 mg인데 m은 g분의 w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 g라고 생각하고 요 w는 요 900N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자 목성에서의 몸무게는 어떻게 됐어요? 그걸 w 프라임이라고 하면 mg 프라임인데 g 프라임이 이제 요 목성에서의 중력 가속도 요거단 말이죠. 근데 m이 뭐예요? 요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요걸 앞에서 계산해주고 여기다 집어넣어도 되지만 이제 한꺼번에 계산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W는 900N이고 요 G는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 요거는 이제
목성에서의 중력 가속도 혹은 뭐 중력 가속도라고 했지만 중력장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해도 되죠. 그죠? 중력장 단위는 뉴턴 퍼 킬로그램. 근데 뉴턴 퍼 킬로그램이나 미터 퍼 세컨 제곱이나 같다 그랬어요. 그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구하면은 1380 뉴턴이 되더라 하는 거죠. 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 15kg 물체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을 계산하리라. 자, 그 물체가 수평면 위에 있을 때, 수평면 위에 그냥 있을 때는 어때요? 수직 항력하고 무게랑 똑같죠? 그래서 N은 mg랑 똑같으니까 N은 15kg 곱하기 9.8m/s에서 147N 되더라. 자, 수평과 30도의 경사면, 30도의 경사면에 있으면 수직 항력이 뭐랑 같아요? 여기서 mg가 있을 때 mg 코사인 세타랑 같잖아, 그죠? 그래서 N은 mg 코사인 세타랑 같으니까 이걸 계산하면은 이렇게 이제 되고 127N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럼 자, 위로 3m/s 제곱의 가속도로 가속되고 있는 엘리베이터 바닥이 정지해 있는 경우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수직 항력하고 mg가 있는데 수직 항력하고 mg의 합력이 결국 ma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n은 결국 어떻게 된다? mg 더하기 ma가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n-mg가 ma니까 n은 mg 플러스 ma.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래로 가속된다면 얘를 마이너스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어쨌든 지금 경우는 위로 가속되니까 플러스를 써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192N이 되더라 하는 거죠. 자, 수평면에 정지해 있으면서 수평 위쪽 30도의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이 30도 방향으로 지금 이제 여기 정지해 있는데 여기 30도 방향 125N의 힘이 이렇게 방향으로 그러면 수직 항력과 무게와 mg와 이거의 합력이 여기 돼야 되니까 수직 성분이 그러니까 요 125N의 요 수직 성분 그러니까 125 하기 사인 30도가 되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 m 플러스 f 사인 세타 마이너스 mg가 0이 돼야 되니까 n은 결국 mg 마이너스 f 사인 세타 되고 하면 84.5N 되더라 하는 거죠. 자, 로켓이 지표에서 발사되어 수직 위로 72m/s 제곱으로 가속이 된다. 우주복을 입은 채로 85kg 우주인의 몸에 작용하는 수직 항력을 계산한다. 이거 아까 그냥 엘리베이터 위에서 이렇게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때 발생하는 수직 항력 있고 mg 있고 근데 위로 이제 a의 가속도를 이렇게 가속되고 그럼 어떻게 된다? n 마이너스 mg가 바로 뭐가 된다? ma가 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mg 이퀄 ma. 그러니까 우리가 F는 ma 이걸 쓰는 거죠. 이렇게 뉴턴 제2법칙을 써서 그러니까 n은 결국 얼마가 된다? n은 mg 플러스 ma가 되니까 계산해주면은 무려 6950. 그러니까 지금 이게 72m/s 제곱이니까 이걸 지구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잡으면은 무려 7배의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표면에 그냥 있을 때보다 거의 8배의 힘이 무게를 느끼게 되는 거죠. 자, 똑같은 문제죠. 75kg의 어떤 사람이 위로 올라간 엘리베이터 안에 저울 위에 서 있을 때 저울 눈금이 825N이다. 그럼 그 엘리베이터의 가속도는 얼마인가? 75kg인 사람이 그냥 서 있을 때는 한 750N보다 약간 작겠죠. 그죠? 근데 눈금이 그보다 더 크다는 건 위쪽으로 가속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냥 mg를 구하면은 735N인데 그것보다 지금 90N이 더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위로 지금 가속되고 있고 m이고 mg이고 그다음 가속도는 위로 이제 가속되고 있어. 그러니까 n은 뭐랑 같다? mg 플러스 ma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735 플러스 ma인데 m이 얼마에 75kg이고 그죠? 가속도 여기 이제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인데 어쨌든 요걸 다 했을 때 더했을 때 825N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된다? a에 대해서 풀었으면은 a는 1.2m/곱이 되더라 하는 거죠. 자, 그림에서 600N의 도둑이 몸무게가 가볍네요. 600N의 도둑이 매달려 있는 줄에 장력을 구하여라. 그럼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이쪽으로는 600N이 미치고 있는 거고요. 얘를 T1이라고 하고 얘를 T2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T2의 요 각도가 37도니까 여기에 37도겠죠. 그죠? 요거는 결국 뭐가 된다? T2
코사인 37도가 되고, 요거는 T2 사인 37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분해해 놓고 보면은 수직 성분은 얘랑 얘밖에 없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T2 사인 37도랑 600 뉴턴이랑 즉 mg랑 같아야 되겠죠. T2 사인 세타는 mg랑 같아야 돼. 그럼 T2는 얼마가 된다? 사인 세타분의 mg인데 사인 37도분의 600 뉴턴이니까 997 뉴턴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T2의 크기가 됐고, 그럼 T2를 구했으니까 T1도 구할 수 있죠. T1은 뭐랑 같아야 돼? T2 코사인 30이란 말이죠. 그래서 T1은 T2 코사인 37도니까 요 T1 요거 구하고 37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196 뉴턴이 되더라 하는 거죠.